오늘은 아침부터 전기가 끊긴다는 소식을 들어서 못 나가고 있는 와중에 찍게 된 촬영물입니다. 어차피 집 밖에도 못 나가게 된 거 그냥 이 틈을 타가지고 수다를 한번 떨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부랴부랴 카메라를 켜봤어요. 검사를 오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이 공지가 왔어가지고 부랴부랴 막 아이스팩 얼려놓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 냉장고가 2시간 동안 가동이 안 되는 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른 아침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이어서 목소리가 조금 잠겨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제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그래서 약간은 조용조용히, 평소보다는 조용조용히 들리실 수 있다는 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지르면서 목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도 좀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지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악센트를 어떠한 단어 지점에서 강하게 하는 버릇이 생겼더라고요. 무조건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들릴 거를 고려를 해서 하는 그 톤으로 평소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이거를 되게 고쳐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직업병은 고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도 이거 내가 목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는 좀 작게 얘기하는 연습을 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 되면은 설명하다 보면 뭔가 중요한 거를 설명하려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말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날이었다 하면은 요즘에는 목소리가 가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5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해도 목이 안 갔었어요, 정말. 근데 이게 10년 이상을 이제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목 컨디션이 가는 게 느껴져요. 조금만 한 2시간, 3시간만 수업해도 다음날 목이 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 습관이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큰 장점이긴 했거든요. 마이크를 쓰지 않아도 이 카메라에 굉장히 목소리가 생생하게 잡히는 그랬는데 오래 하려면 목소리를 조금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잡고 있는 편물 보시면은 쟤 뭐 또 시작했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작품 하나 끝내고 원래 뜨고 싶었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거를 또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마마렌스 도안집을 이제 광고를 통해서 받게 됐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작품들이 굉장히 정말 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정말로. 광고가 아니어도 너무 그거를 받게 된 이 기회가 너무너무 좋았을 만큼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일 먼저 뜨고 싶은 몇 가지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뜨고 있는 이 작품입니다. 마마렌스 도안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뜨는 바텀업 도안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제가 모든 도안을 본 게 아니라서 탑다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가 책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제가 봤던 대부분의 도안들은 바텀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뒷판을 뜨고 있고요. 이 실은 원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무늬 넣는 것도 사실 제가 원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 실이 아니고요. 스트라이프로 뜨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너무 재밌고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메리아스 덱이잖아요. 그럼 진짜 지루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줄이 들어가는 거를 고려해서 단수를 생각하면서 뜨니까 훨씬 덜 지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으로도 이게 검정색 줄이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게 보이니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도 되게 재밌게 뜰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뜨는 것 중에 이제는 남편 스웨터 하나 남았거든요. 정말 그럼 팔만 뜨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조금 또 밀리고 있기는 한데 사과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만 하면은 이제 옷 작품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동시에 시작한 게 이제 이거거든요.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집중해서 뜨는 것보다는
문어발을 그래도 좀 여러 개 잡는 게 훨씬 능률이 되더라고요. 뭔가 한 가지만 내가 끝내겠다 하고서 계속 잡고 있으니까 전 뜻태기가 와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한 작품 끝내고 다른 작품 하거나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뭐 코바늘을 같이 잡던가 이런 식이 더 많았는데 이 정도로 대바늘 작품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 요 근래가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뜨고 싶은 게 머릿속으로 너무 많으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떠도 괜찮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편물은 이 스트라이프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인지는 브이로그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놀랄만한 이슈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이슈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었거든요. 카페에서 뜨게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를 유튜브 보다가 처음 알았어요. 놀랍더라고요. 왜냐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누군가한테는 내가 지금 취미를 생활하고 있는 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남한테 어떤 폐를 끼치지 않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내비친 분들이 뜨개를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뜨개를 안 하시는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뜨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뜨개 브이로그에 와서 의견을 내비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왜인지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개인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다른 뜨개톡톡에서 얘기했던 것들도 다 그냥 지 생각이에요. 아니 뭐 지 생각이지. 제가 뭐라고 뭐 이게 정답이다 하고 얘기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번 거는 특히나 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얘기를 뜨개톡톡에서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고민도 좀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뜨개를 즐겨하고 카페에서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는 얘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먼지 날림이었더라고요. 저는 이 이슈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먼지가 많이 날리는 소재는 들고 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모헤어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모헤어가 아니더라도 유달리 뜨면서 먼지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니터 입장에서 모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찍찍이로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모른 채로 가져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너무 심하게 먼지가 날리는 판물이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뜨는 제 자신도 사실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먼지가 날리면 뜨는 사람이 더 먼지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면 사실 잘 안 잡죠.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다 보니까 이 뜨개질을 하는 거를 누군가 봤을 때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저거 먼지 풀풀 날리게 왜 여기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완전 의견이 다르다고 댓글을 달릴 수도 있긴 한 발언이긴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연 이 뜨개라고 하는 이 행위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불편을 끼칠 만큼 그러한 일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들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뜨개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를 카페에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좀 본인이 많이 불편한 걸 느끼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소신 발언을 한번 해봅니다. 이 정도로 막 먼지가 날릴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다른 행위에서도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립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도 그냥 움직이면 먼지가 날리고 카페 의자가 쿠션이다 하면은 앉으면서도 먼지가 날리고요. 자세를 바꾸면서도 먼지가 날릴 거고 책을 읽을 때 책먼지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날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불편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굳이 왜 뜨개질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나왔을까? 뜨개질이 되게 특이한 눈에 띄는 취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뜨개질을 하는 영상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브이로그들을 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뜨개질로 옷을 만드는 이 행위가 사실 되게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뜨개질로 옷을 만든다. 그것도 나이가 지그시 들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취미를 한다라는 게 누군가한테는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눈에 띄임이 더 이러한 이슈를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앉아서 노트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거 이런 것과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뭐 뜨개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를 것도 아닐 것이며 시끄럽게 떠들 거는 뭐 사실상 그건 다른 이슈죠. 뜨개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이슈에서 또 나온 그 불편함에 대한 이유랑은 전혀 별개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개인들이 하는 정말 남한테 패끼치지 않고 조용하게 내 시간만 즐기고 가는 그러한 취미 활동인데 튀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위안이 됐던 게 카페 사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아니다. 내 카페라는 공간에서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되게 기분도 좋고 좀 포근함이 느껴져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장님 분들께서. 뭔가 한편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왜 이렇게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이런 취미 활동을 가지고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카페도 여러 사람이 와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막을 수는 없고요. 정말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런 공공장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 누군가가 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 대상이 남들한테 패끼치지 않는 것들을 하는데 그것 또한 불편함을 느꼈다면 너가 예민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 불편함을 맞춰주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피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내 활동을 즐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을 내가 생각을 해줘서 이건 하면 안 돼, 저걸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불편한 것들 때문에 못하게 되는 어떤 활동들이 늘어난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비난을 하는 취미구나라는 걸 알게 됐음에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를 많이 알게 됐거든요. 개개인의 불편함들을 다 고려를 하게 되면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하더라도 누군가는 불편해 하거든요. 하물며 제 유튜브에서는 손톱이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냐. 말투가 왜 그러냐. 근데 또 누군가는 손톱이 참 너무 예쁘다.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이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내가 잘못된 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부분에서 다 이해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되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을 해야겠죠. 조금 더 먼지가 날리는 소재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던가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먼지 날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들고 나간 편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의식이 생겼잖아요. 의식을 하고 난 후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서 가겠죠. 그냥 에티켓 같은 것들은 그 뜨개가 아니더라도 다 공통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던가 이런 건 민폐가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까 말씀이 나온 것처럼 엄청 막 풀럭풀럭거려. 누가 봐도 막 먼지가 막 겁나 날리고 있는데 막 먼지를 막 엘사처럼 막 레리꼬 하면서 막 뿌리고 있는데 계속 자기는 막 좋다고 뜨개를 하고 있다던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매너 없음의 행동, 그 이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뜨개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보고 먼지 날리네? 왜 저걸 왜 하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너무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닌지. 스타벅스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화를 파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한국의 카페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커피를 만든 나라도 아닌데 커피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커피를 방문해서 즐기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니즈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저러한 이유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다면 그냥 카페에서는 정말 커피만 마셔야 되고요. 그럼 어떤 누구는 왜 커피를 소리내서 마시냐고 할 수도 있겠고, 왜 이야기를 나누냐, 조용히 해주세요, 막 무슨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생각하는 이 카페라는 공간에 대한 니즈? 이거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그게 정답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이런 저의 생각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고 또 반론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해주셔도 됩니다만 다들 자신만의 불편함을 안고 사는 거잖아요. 저도 남들은 불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게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글들을 보고 좀 속상한 마음에 개인 채널이니까 제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저리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예 안 하지는 않겠지만 저의 행복을 포기할 순 없지만 많이 조심하고 또 조심할 테니까요. 쟤는 또 저런 얘기를 하네. 그 정도로 가볍게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뜨개 톡톡은 저의 평소의 텐션보다 조금 낮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목이 갔습니다. 차분하게 하필이면 얘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저의 의견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들었을 때는 불편하게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얘기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극대화될까봐 그런 느낌들이 극대화될까봐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끝까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살짝씩 다시 목이 갈라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또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벌써 30분이 지나가네요. 역시 본투비 수다쟁이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러면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흥미롭게 들으셨을 수 있는 그런 생각거리가 되어드렸길 바랍니다. 다음 브이로그에서도 뵐게요, 여러분. 또 와주세요. 안녕.